네, 2장 2절 15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공급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시기.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집에서 시키면 치킨은 가게에서 민족을 타고 이쪽으로 와서 이동을 합니다. 치킨이 이동을 하죠. 이렇게 다리, 닭다리, 닭날개, 날개.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는데 언제 공급이 되느냐? 인도되는 때입니다. 저한테 제 손에 치킨이 인도되는 때가 바로 공급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 시기로 하고요. 위 1번, 2번 외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 시기로 합니다. 자, 만약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어떨까요? 용역에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어느 하나입니다. 자, 용무의 제공이 완료된 아까 전에 그 치킨을 다시 데려와 볼게요. 닭다리, 닭날개. 자, 이 배달부 씨는 저에게 이 치킨 가게 아저씨에게 배달 용역을 제공합니다. 근데 언제 공급이 완료되는가? 제 손에 치킨을 이제 배달하는 배달 용역이 완료되는 때, 그 시점에 용역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또는 시설물 관리 등 재화가 사용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17조 공급 시 공급 장소. 근데 또한 또 특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특례 생략하고 자, 17조 넘어서 18조. 자, 수입 시기. 수입 시기는 자,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대로 한다. 자, 또 이렇게 막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목차를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장소는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장소는 치킨 가게가 공급 장소가 됩니다.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장소입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어떨까요? 용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관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용무가 제공되는 장소. 톡은 이제 국내에서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공급 장소를 이제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가 됩니다. 자, 다음 3장.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1장 끝났고요. 2장 끝났습니다. 이제 3장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긴 우수노트. 자, 21페이지 펴시고요. 자,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의 적용 1절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21조 재화의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겠다. 한번 내용 볼게요. 재화의 공급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한번 보러 갈까요? 30조? 30조가 여기 있는데요. 30조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한다. 자, 이 내용에 또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30조 세율에도 불구하고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첫 번째,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아까 전에 재화 수입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대한민국 선박에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국 선박에서 공유해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이었듯이 대한민국 선박에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합니다. 중개무역 방식 거래 등 뭐 이런 것들 외국에다가 뭐 하는 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이것은 자,
재화 수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또 22조 용역이 국내 공급. 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잠시만요. 대박 사건입니다. 지금 촬영 중에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국내 공급이 아니고 국외 공급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지금 학습 노트에 수정했습니다. 자, 국외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마치 방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거래에 보면 있고요.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이제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납부가 됩니다. 왜냐면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21페이지였고요. 똑같은 논리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공급되는 국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외국 항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를 하게 되면요, 최종 가격은 자 1.1x 플러스 1.1 알파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자, x가 재화의 취득 원가고 재화 용역의 원가고 알파만큼은 이익이라고 합니다. 과세되는 경우 원가의 1.1배, 이익의 1.1배, 즉 10%씩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 그 원가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1.1이라고 써있는지 1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수 노트에도 수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영세율이 되게 되면은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는 물론이고 이익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x 더하기 1.1 알파와 1.1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알파만큼의 각각 최종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불러일으켜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를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이 영세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4조, 25조, 26조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할게요. 그냥. 자, 영세율의 적용은 자, 봅시다. 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입니다. 이것은 정말 외국에 갖다 파는 건 아니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수출과 똑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외교 공관 등의 재화 용역 공급하는 경우 외교 공관 등 소속 직원으로서 블라블라블라. 외교 공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 중국 외교 공관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입니다. 일본 외교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미국 외교 공관이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 공관을 이 사람이 뭘로 사겠어요? 자기 나라 돈으로 사겠죠. 달러, 엔, 위안, 루블 그런 걸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팔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원화를 주고 한다고 해도 이 원화는 외화의 획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이 멋있죠. 네 글자로 줄여서 설명하자면은 초딩 논리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영세로 가는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영세율을 즉 면세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면세를 즉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2절 1절은 영세율이었고요. 2절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